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21회를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지아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상대님이 요즘에 석사 논문을 쓰고 계셔서 당분간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하고 또 어느 날은 게스트와 함께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상대님이 아주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없이 저 혼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주말 농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이야기에 대해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농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과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 농장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최근에 또 기후위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주말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왜 갑자기 주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느냐,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원래 저는 꿈이 귀농이었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기 전부터 원래 귀농을 되게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알아보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귀농의 꿈을 접은 이유는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시골에 혼자 내려갔을 때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듣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만두었죠. 뭐 여러분도 뭐 들은 이야기들이 좀 있겠지만 여성 혼자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뭐 결혼을 안 했으니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할아버지들을 옆에다 붙인다거나 막 집에 막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내려가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그룹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는 뭐 것들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도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그 고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귀농의 꿈을 접었죠. 그 이제 비혼 여성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돌려서 듣다가 처음으로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강원도에 이제 같이 캠핑 다니시는 분의 지인이 이제 강원도에 내려가서 산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뭐가 이야기도 좀 하고 뭐 하여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마 강원도로 젊었을 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강원도로 갔는데 어쨌든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분들이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막 어떤 나이든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그 동네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집 안에 들어가게 막 하려고 막 했었던 적도 있고 뭐 그냥 막 집에 그냥 무조건 막 들어와가지고 뭐 차 내놔라 밥 내놔라 막 이런 적도 있고 막 그랬던 온갖 겪지 못할 것들을 다 겪어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어떻게 계기가 돼서 전 남편이 또 다시 이제 합치자는 제안을 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전 남편이랑 합쳐서 살면
이렇게 괴롭히는 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이렇게 결혼 상대로만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귀농을 좀 어렵게 하는 또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농사를 왜 짓고 싶냐 하면 일단 씨를 뿌리면 뭔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난 것들을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재미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가장 농사에 제가 끌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주말 농장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들었던 생각인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AI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사회를 거의 이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챗 GPT를 써보니까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좀 무서운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서웠냐면, 이게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챗GPT한테 해달라 그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는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고경력자들이 검토해서 수정할 것만 수정하면은 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이 AI가 더 이제 안정권에 들어오고 더 성장하고 더 안정권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고숙련 노동자도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 누구만 남냐면 이 AI를 개발하는 개발자 정도만 이 세상에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무서움이 좀 이제 무서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 만약에 AI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은 어떤 직업군만 살아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AI 개발자랑 또 하나가 농사였어요. 근데 요즘도 농사는 이제 스마트 농장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몇천 평을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먹거리는 계속 생산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농사라기보다는 이제 농촌의 땅을 가진 지주? 하여튼 이런 식의 이 두 가지 직업만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농사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에 마침 이제 주말 농장을 분양한다는 공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원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말 농장을 분양을 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유기농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퇴비를 만들려면 사실은 1년 전부터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일단 몇 달이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퇴비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4월에 오픈이어가지고, 한 3월 말쯤에 그 밭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미 비닐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기농도 유기농이지만 비닐도 쓰고 싶지 않았고, 쓰레기를 만드는 비닐도 쓰고 싶지 않았고, 유기농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미 비닐이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제 유기농으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모종을 사서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쯤 됐을까? 그 농장 주인분하고 좀 친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가서 잡초도 뽑고 이렇게 자주 하니까 저를 되게 이쁘게 모셨나 봐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분이 본인 농작물에 농약을 뿌릴 때 제 것까지 같이 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기농의 꿈은 날라갔구나. 근데 또 이제 챙겨주신다고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아, 뿌리지 마세요. 또 이 얘기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기농의 꿈은 날라갔다. 이제 이렇게 또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종을 심은 다음에 한 15일 후쯤부터 그 윗거름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종묘사에 갔어요. 그래서 거름을 달라고. 그래서 거름을 처음엔 주셨어요. 또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걸로 이제 윗거름을 준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는 윗거름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거 말고 딴 거를 가리키면서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 그럼 그걸로 주셔야죠. 그거를 사갖고 왔는데 딱 그 이제 찢어서 보니까 그게 화학 비료였던 거예요. 이렇게 뭐 칼슘과 마그네슘과 뭐 이런 것들을 성분을 딱 맞춰가지고 동그란 알갱이로 흰색 알갱이로 만들어 온 화학 비료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한 포대를 사왔으니 이거를 또 이미 다 뜯었고 이거 뭐 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번에는 내 손으로 화학 비료를 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기농의 꿈은 완전히 별나라로 갔다. 뭐 이랬었죠. 근데 이게 주말농장이기는 한데 제가 아까 이제 귀농의 꿈을 접었던 그 일도 겪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 이제 그 주말농장 사장님이 저를 되게 이쁘게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구마를 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구마를 잘 못 심으니까 이제 본인의 도구와 이런 거를 빌려주면서 또 고구마를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직접 또 시범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이야 많이 받으니까 그냥 예, 뭐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고 뭐 학교를 뭐 대학교를 나왔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충 설렁설렁 대답을 했어요. 뭐 이제 대답 안 한 것도 있고 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분의 아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근데 뭐 그분이 땅이 뭐 얼마나 있고 뭐 얼마나 있는데 뭐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뭐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예 됐다고 저는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느낌이 이제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인 거죠. 아직 전화를 받질 않았지만.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약간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물어보더니 뭐 그 남자애가 더 어리다고 4살 차이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리다고 그래서 안 되겠네 또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막 소개시켜 주려고 하다가 남자가 그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바로 안 되겠네 막 이러는 또 그것도 또 황당한 경험이었죠. 그러다가 어제는 심지어 결혼을 하지 왜 안 하냐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아직 폐경은 안 했지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랬더니 아기는 낳아야지 결혼해 막 이러는 거. 이 사람들의 그 사생활 침해와 또 여성을 또 애 낳는 도구로 보는 저 시각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정말 귀농을 안 하길 잘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었죠. 저는 농작물을 뭐를 심었냐면 처음에는 뭐 상추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적상추도 있고 그 녹색 상추도 있고 그래서 상추를 종류별로 좀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쌈 싸 먹을 수 있는
제가 쌈 싸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쌈 싸먹는 어떤 쌈채소들을 처음에 좀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수도 심었고. 근데 제가 이제 모종을 사러 갔는데 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주로 먹는 채소는 쌈채소더라고요. 보통 많이 심는 게 이제 뭐 고추, 가지,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심잖아요. 파 이런 거. 근데 전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해 먹거든요. 원래 요리를 하긴 하는데 할 줄은 아는데 제가 원룸에 살다 보니까 부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마를 놓을 곳조차 없어서 요리를 할 때마다 너무 복잡하고 짜증나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 몇 번 좀 해먹다가 이제 요즘은 거의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쌈채소는 그냥 이렇게 밥만 해서 이렇게 쌈 싸 먹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먹는데 뭐 된장찌개나 간단하게 끓여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뭐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뭐 요리를 할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심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추도 안 먹거든요. 요리할 때 넣는 데는 쓰는데 이렇게 그냥 된장 찍어 먹는 고추 있잖아요. 그런 거 생으로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밭은 막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안 먹더라도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가지도 한 2그루 심었고 고추도 한 2그루 심었고 뭐 피망도 2그루 심었고 2그루라 그러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그렇게 2개를 심었고 뭐 하여튼 잘 안 먹는 것들을 많이 심었어요. 토마토는 제가 좋아하니까 이제 그거는 좀 많이 심었는데 많이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게. 좀 토마토가 많이 열렸으면은 신나게 따먹었을 텐데 제가 농사를 잘 못 지어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그 고추와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제가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나눠주고 나눠줘도 어쨌든 또 남잖아요. 자꾸 나니까 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추를 따서 더 이상 이제 줄 사람이 없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사람들이 왜 이걸 먹지? 이러면서 이제 된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추에서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런 맛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고추가 매운 게 아니라 단맛이 나네? 이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고추를 먹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던 채소도 먹게 되더라. 주말 농장을 하니. 그리고 가지도 이제 몇 번 요리를 해 먹었죠. 된장찌개에 넣어 먹어도 보고 구워 먹어도 보고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제가 안 먹던 채소를 먹게 되는 장점도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거죠. 엄청 많이 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15분밖에 안 된대요. 이걸로 1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1시간을 채울지. 일단은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그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인디언 순이의 비 오는 날 해바라기입니다. 간밤의 비 소식 근심이었네. 자욱한 안개비 어두운 한날 해뜰 참 뒤덮은 먹구름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사랑 해바라기는 피었네. 해바라기는 피었네. 해바라기는 믿었네. 해바라기는 믿었네.
뒤잘린 화가의 붉은 해바라기 산골짝 외딴지 해바라기야 그대와 둘이서 심었네 장맛빛 서럽던 우리의 사랑 해바라기는 피었네 해바라기는 피었네 해바라기는 믿었네 해바라기는 믿었네 비 오는 날에도 해바라기는 고개를 들어 구 넘어 눈부신 태양 비 오는 날에도 해바라기는 고개를 들어 구 넘어 화창한 새날 비 오는 날에도 해바라기는 고개를 들어 구 넘어 눈부신 태양 눈부신 태양 눈부신 태양 네, 인디언 순이의 비 오는 날 해바라기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는 고구마를 수확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심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밭이 5평인데 얘를 고랑이 2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5평, 2.5평 해갖고 이렇게 고랑을 2개를 분양을 해줬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2.5평만 제 건 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쌈채소랑 이런 것들을 조금 촘촘하게 심었어요. 자리가 좀 많이 생각보다 작네 이러면서 제가 평수 개념이 좀 없다 보니까 그게 5평인 줄 알고 생각보다 땅이 좁네 이래서 뭐 이제 채소랑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심고 뭐 토마토랑 이런 것들 촘촘하게 심고 한 조금 남아 있길래 여기다가 고구마를 심어야겠다. 제가 또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고구마를 심어야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또 종묘사에 가서 고구마 줄기를 샀는데 이게 거의 한 단으로 팔더라고요. 조금만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이거 줄기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래가지고 그 옆에 조금 남은 데다가 이렇게 심고 있는데 이제 주말 농장 농장 사장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 친해지게 된 계기인데 그 사장님이 그거 그렇게 심는 거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가 그 옆에 있는 고랑도 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다 고구마를 거기다 심어버려야겠다. 어차피 그 줄기도 많이 남는데 그래가지고 그 옆에 고랑을 하나를 다 고구마로 심어갔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엄청 많았죠. 근데 고구마는 4월이나 이제 5월 초에 심으면 10월에 수확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심고 이제 장마 때까지인가? 장마 오기 전까지인가? 그때가 이제 한 번 끝나는 시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퇴비를 줘서 땅을 이렇게 좀 퇴비를 줘서 묵혀놨다가 한 뭐 2주 정도 묵혀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물을 심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배추나 무 이런 거를 많이 심더라고요.
근데 고구마는 한 번 심으면 이제 10월에 수확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심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감자를 심지 왜 고구마를 심냐고 뭐 이러는 건데 저는 감자도 잘 안 먹거든요. 그냥 이렇게 된장찌개 끓여 먹을 때나 먹지. 그래서 보통 이제 감자 뭐 한 봉지를 사오면 뭐 한두 개 된장찌개 끓여 먹고 나머지는 다 시들시들해져서 뭐 버리게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요리를 안 해 먹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다 버리는 게 너무 혼자 사니까 한 번 뭘 사면은 하나씩 팔지를 않으니까 너무 많이 버려요. 양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리를 잘 안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감자를 심지 고구마를 심냐고 내년에는 감자를 심으라고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땅을 두 번을 쓸 수 있는데 왜 한 번 쓰는 작물을 심냐 약간 이런 거죠.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더 자주 먹으니 저는 고구마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두 번 심지 못하는 거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열무나 제가 그 쌈채소 한번 싹 한 다음에 그 다음 땅 두 번째 심은 게 이제 양배추랑 열무거든요. 근데 이제 배추도 심고 싶었는데 땅이 없어서 배추를 못 심었고 열무도 그렇게 많이 못 심었고 이제 이래서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고구마를 좋아하니 고구마를 이제 어제 드디어 캤죠.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고구마 줄기 잎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줄기를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줄기도 그 고구마 줄기도 이렇게 김치에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래서 또 친구가 고구마 줄기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 줄기 중에서 약간 두꺼운 것들을 골라서 따서 또 다 그 친구 주려고 정리해 놓고 줄기를 어쨌든 한번 싹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캐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고구마가 그렇게 자라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땅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런 모습도 처음 봤어요. 아, 고구마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런 것도 처음 봤고 그리고 이제 이제 흙을 주변을 살살살살 하면은 이제 고구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를 손으로 쏙쏙쏙 뽑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제 아침 7시에 갔거든요. 근데 11시 반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고구마를 캤어요. 그래서 그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너무 막 이제 일이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힘도 빠지고 이제 막 당이 막 떨어지고 막. 근데 그 정도 너무 재밌었어요. 수확하는 게.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그 고구마가 막 거의 무 크기만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거의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큰 고구마가 막 나오니까 뿌듯한 거 있죠. 근데 큰 게 더 맛이 없나? 모르겠네요. 시중에서 파는 건 다 작잖아요.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또 안 파나? 모르겠네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큰 거 나오면은 와, 내가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네 막 뿌듯하고 또 막 이제 어떤 또 그 큰 거가 난 그 옆에는 또 작은 게 나요. 얘가 영양분을 다 먹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또 작은 애들이 또 나오고 그런 재미도 좀 있고 어제는 고구마를 캐니까 거의 한 상자가 나오더라고요. 한 상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근데 제가 그 고구마를 심을 때 얘가 호박고구마인지 꿀고구마인지 밤고구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구마 줄기 주세요 이래가지고 사와가지고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겉모습이 밤고구마 같기는 한데 이제 삶아서 먹어봐야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집에 와서 삶아서 먹어봤죠. 밤고구마더라고요. 밤고구마가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먹긴 하잖아요. 호박고구마 이런 거, 꿀고구마 이런 거 많이 먹지. 근데 맛있더라고요. 밤고구마인데 너무 이렇게 퍽퍽하지도 않고 약간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어떤 그 물컹함도 좀 있고, 예, 제 손으로 지은 고구마를 바로 캐서 그날 바로 먹는 재미,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고구마 줄기는 엄청 많았는데 이거를 다 따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종이백 큰 종이백에 하나 나올 정도의 이제 줄기를 따서 그거는 이제 오늘 그 친구 주려고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는 아깝지만은 이제 뭐 이걸 다 어떻게 먹냐 이러고 놔뒀는데 그 농장 사장님이 본인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줄기를 또 다 하나름씩 안아가지고 농장주님 그 일하시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다 또 이동시켜드리고 옮겨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이 농사라는 거를 해보니까 좋은 게 일단은 제가 키운 거를 제가 자급자족으로 먹는다라는 것이 좋더라고요. 근데 에코페미니즘에 보면은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 자급적인 어떤 삶이 그 대안이다.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에서 자급적인 삶이 어떤 식량 주권, 그다음에 참여민주주의, 자연생태계와의 상호작용도 더 원숙해진다 이런 게 에코페미니즘 책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거는 그 현재의 사회, 그러니까 억제되지 않은 산업적인 팽창과 환경 파괴를 이제 허용하고 승인함으로써 자연의 죽음을 초래를 했는데 여성과 자연을 남성 편향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 사회는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배의 개념으로 그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은 거의 자연과 같고 그래서 이러한 지배 구조를 그 여성과 자연의 관점에서 다시 되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주말 농장을 많이 합니다. 또 이게 요즘에 막 배추값이 비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전에 또 몇 달 전에는 뭐 파가 비싸고 막 이러는데 사실 농민들은 또 그렇게 비싸게 팔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농민은 100원에 팔았는데 소비자한테 왔을 때는 10,000원이 되어 있고 막 이제 이런 것은 또 농산물의 유통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 유통 구조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지역에서 유통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로컬 푸드 이런 거는 많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을 볼 때 웬만하면은 이제 로컬 푸드 가서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로컬 푸드를 가려면은 차를 타고 멀리 조금 나가야 되고, 근데 마트는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사실 자주 가지는 못하죠. 이제 그런데 갈 때는 약간 오늘은 로컬 푸드를 가야겠어 하고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편의점 가서 파를 한 봉지를 사도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파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은 이제 농민도 100원에 팔던 거를 5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 소비자도 10,000원에 사던 거를 6,000원에 살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기후위기가 있으니까 어떤 먹거리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또 지역 먹거리의 체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농장이 아니더라도 집 옥상에서 이렇게 화분에 뭘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키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기후위기에 또 하나의 작은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니네 텃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한두 번 사서 먹어봤는데 거기가 약간 그런 대안 체계의 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들, 그러니까 소농이죠. 지주가 아닌 소농. 그 여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은 거를 언니네 텃밭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거를 구독을 하면은 그 농작물을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보내줘요. 일주일치씩을. 그건 이제 랜덤이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그래서 그걸 일주일치씩 그 구독자들한테 이제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여성이 주체가 되는 그 농사 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 농민들의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언니네 텃밭이라는 것을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어떤 데인지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일주일씩 그 채소들을 한번 받아서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를 듣고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노래는 심규선의 라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목소리가 있는 사람은 모두 이걸 말해야 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조를 다투기 때문에 들기가 있는 사람은 모두 귀 기울여야 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린 우리들의 지금 이 날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거부하리 편리한 눈속임들을, 거대한 자본들과 룰들이 펼치는 논리를 소리쳐 분노하리. 우리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그 마지막 세대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들의 도시는 서서히 수몰될 것, 거기에 있는 나의 가족과 친구의 집도, 우리들의 낙원은 화마의 염소될 것, 저 바닷속의 산호초가 백화했듯이. 허나 더 이상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린 우리들의 지금 이 날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감시하리 졸속과 무관심들을, 거대한 세력들과 그들이 펼치는 산수를
네, 심규선의 라스트 제너레이션 듣고 오셨습니다. 그 심규선 가수님은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원래 지금 뭐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후위기에 대한 가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사랑 노래 이런 거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번 휴먼 카인드라는 최근 앨범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는 진짜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이 앨범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제 고구마를 수확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열무와 양배추밖에 없어요. 열무는 이제 그 농장 사장님이 씨앗을 좀 주셔가지고 조금 심었고, 양배추는 이거 한번 심어보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모종을 사다가 한 대여섯 개 심었는데, 양배추가 원래 이제 약을 좀 쳐야 된대요. 이게 벌레들이 많이 먹는 농작물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약을 안 쳤더니 그 잎이 구멍이 뽕뽕뽕뽕 났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뭐 계란하고 뭐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게 이렇게 농약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냥 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고서는 냅두고 있습니다. 벌레가 먹고 남은 이제 이파리들을 저는 먹을 예정에 있고요. 열무도 제가 김치를 담글 줄은 아는데, 제가 이제 원룸에 살다 보니까 김치를 담글 엄두가 안 나죠. 워낙에 좁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주셔가지고 일단 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수확해보고, 좀 알이 좀 크고 괜찮다 하면은 또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고구마를 캐고 나서 그 남은 땅이 좀 아깝긴 하지만 이제는 심을 게 없다며, 너무 늦었다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또 감자를 심으라고 내년엔 감자를 심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저는 감자를 잘 안 먹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고구마를 심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두 구자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구자가 5평인데 두 구자 하면 10평이잖아요. 그래서 10평을 해서 5평은 다 고구마를 심고 5평은 이제 올해처럼 뭐 쌈채소랑 뭐 이런 것들을 심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농사가. 그리고 이게 이제 막 직업으로 막 상품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을 거 기르는 거다 보니까 못생겨도 맛있고 이쁘게 생겨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모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못난이 농작물만 파는 업체도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못난이 모시기 이런 데서, 이게 이제 마트에 팔리는 농작물들은 다 이쁜 것들만 팔잖아요. 고구마 모양도 이쁜 것들만 파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못난이 막 구부러지네, 뭐 벌레가 약간 먹어네, 이런 못난이들을 모아서 그게 다 버려지니까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모아서 판매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쓰레기를 만드는지, 버려서 아깝게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어제 고구마를 캐다 보니까 진짜 손가락 굵기만한 고구마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다 챙겨왔어요, 일단. 그래서 어제 그 손가락 굵기만한 애도 한번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어봤는데, 먹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심은 거니까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또 한 가지 배운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지를 키우면 가지에 그 가지가 이렇게 계속 새로 나잖아요. 근데 얘를 계속 따줘야 그 메인 가지에 있는 열매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얘를 이제 안 따주면은 이제 이 영양분이 이렇게 분배가 되니까 잘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가만 냅뒀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이런 거 다 따줘야 된다고 막 하면서 예, 농사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키우려 그러면 안 되고 버릴 애들은 버리고 남은 애들을 잘 자라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참 이렇게 따임을 당하는 아이는 또 얼마나 이 슬픈가 막 이런 생각을 아주 감상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뭔가를 또 심어 볼까요? 이번에는 뭐 가지와 고추, 피망, 고수, 깻잎, 상추 이런 거를 심어 봤으니 그 태국 음식 중에 모닝글로리라고 전 저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그게 약 그 볶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굉장히 맛있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시는 분이 주말농장에서 그걸 키우시더라고요. 저희 여기 게스트로 자주 오시는 그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이신 란님도 주말농장을 하시는데 그거를 키우신대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잘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 그 모닝글로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지인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키워서 나도 한번 좀 먹어보고 그 좋아하시는 지인한테도 좀 주고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모종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란님한테 좀 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닝글로리도 한번 추가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혼자 진행하느라고 또 말을 주절주절 할 얘기를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을 쭉 짜오기는 했는데 이 정도 하면 1시간은 되겠지 이러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할 얘기 다 했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찌 해서 시간을 좀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 추천드립니다. 꼭 땅이 아니어도 이렇게 화분에다가 바질이라도 저 바질도 심었었어요. 바질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심었는데 바질도 너무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얘는 따먹어도 계속 잎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프라제 만들어 먹다가 맨날 카프라제만 먹을 수 없으니 뭐죠? 바질 갈아가지고 만드는 뭐 빵에 발라 먹고 뭐 파스타도 해 먹고 하는 뭐 그것도 만들어 보고 하여튼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질 같은 것도 한번 그냥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옥상 있으신 분들은 옥상 텃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도 있어요. 도시농장이라는 책도 있고 뭐 도시농장 밭 가꾸기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도 처음에 이 분양받자마자 그 책을 가장 먼저 샀거든요. 그래서 뭘 심을지를 그 책 읽으면서 정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급자족하는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이것부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언니네 텃밭처럼 그런 지역에서의 지역 먹거리 체계 이런 것들로 또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또 원대한 꿈도 한번 꿔봅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꼭 귀농을 할 겁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면 귀농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렇게 제 주말 농장 경험을 같이 나눠봤고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화에는 저희 책방을 같이 운영했던 분들 중에 상드님 말고 코알라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마더피스 타로, 그러니까 여성주의 타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 요조님의 나의 쓸모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부를 노래가 많은데 내가 굳이 또 이렇게 음표들을 엮고 있어요. 사실 내가 별로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느 밤에 엄마 아빠가 뜨겁게 안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어감이 좋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름이 무서웠거든요.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은 다들 다르더군요. 결과적으로 나는 또 멍청이가 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사실 내가 별로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느 밤에 엄마 아빠가 뜨겁게 안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은 다들 다르더군요. 결과적으로 또 멍청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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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적 식지를 보존해요. 15.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